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선입니다. 오늘은 생리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생리혈이 새서 항상 팬티와 이불에 피가 묻는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어린 학생이나 아니면 이불 빨래를 하는 엄마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실은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오랜 고민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생리대를 딛는데도 생리혈이 넘쳐서 피가 팬티나 이불에 묻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리량이 많거나 혹은 생리대가 적어서라고 생각을 했고, 어렸을 때 엄마의 오랜 수고 중에 하나가 생리대마다 피가 묻은 팬티나 이불을 빠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 후에는 이제 제가 팬티를 빨 때도 되게 귀찮았어요. 근데 그때 그 이유를 몰랐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제가 산부인과 가서 됐잖아요. 이 문제를 그래도 잘 해결하지 못했고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리대를 팬티의 어떤 부위에 딛느냐. 근데 실은 제가 이걸 잘 몰랐던 거죠.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생리혈이 생리대를 넘치지 않게 하려면 질구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즉 생리대가 항문 쪽을 커버할 것이 아니라 요도와 질구를 커버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음부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음액이 있고 여기 요도고 여기 질구가 있고 항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리대를 이렇게 크면 좋겠지만 안 클 경우 이 항문에다 댈 게 아니라 여기를 커버해야 되는 거죠. 이 질구. 근데 이게 팬티를 입었을 때 팬티가 이렇게 입는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리대를 이렇게까지 이쪽을 잘 안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럼 넘치게 돼요. 생리대를 약간 앞쪽, 요도 쪽이랑 음액 쪽에 가깝게 생리대를 대야지 이렇게 팬티를 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생리량이 많은 날은 중형이나 대형을 쓰는데 생리대를 팬티에 이제 고정할 때 긴 쪽이 질구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구를 커버해야지 생리량이 생리대를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팬티 중앙에 생리대를 붙일 것이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생리대를 부착시켜야지 생리혈이 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생리량이 적은 날 팬티 라이너를 한번 대보세요. 그 팬티 라이너를 앞쪽에 됐을 때하고 뒤쪽에 됐을 때하고 중간에 됐을 때 생리혈이 어디에 묻냐면 팬티 라이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도구 위치고 이게 질구 위치고 이게 항문 위치라고 본다고 하면 주로 여기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좀 앞쪽으로 당겨서 여기가 완전히 커버가 되게 앞으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어디에 묻었는지 봐서 그 피가 묻어나온 부위에 생리대 중앙이 되도록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생리대를 팬티 중앙에 붙이거나 항문에 맞춰서 팬티에 부착시키면 반드시 생리혈은 새게 되어 있죠. 팬티 중앙에서 약간 앞쪽 요도나 질 쪽으로 생리도를 부착시켜야지 생리혈이 새는 것이 적어집니다. 만약 이렇게도 생리혈이 샌다 그럴 때는 산모용 생리대, 팬티처럼 입는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 소형, 중형, 대형이잖아요. 이 대형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팬티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게 항문 쪽이라고 하면 이 날개가 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뒤쪽이 항문 쪽이고 이 앞쪽이 질인데 이렇게 하면 세기가 더 쉬워요. 오히려 반대로 해서 이거를 뒤집어서 이쪽이 앞쪽으로 요도랑 질 쪽이고 이게 항문 쪽으로 하면 이게 지금 3분의 1을 3분의 2인데 저는 이게 이 날개가 잘못됐다고요. 이 날개가 오히려 앞쪽이 좀 길고 뒤쪽 항문 쪽이 작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이쪽을 요도나 질 쪽으로 돼야지 생리혈이 새지 않습니다. 생리대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항문 쪽이고 이게 앞쪽이잖아요. 오히려 좀 긴 쪽이 앞으로 가는 게, 그리고 이거를 약간 팬티 앞쪽으로 이 중앙보다 약간 위쪽으로 더 많이 커버가 되도록 이렇게 항문 쪽은 좀 덜 커버가 되고 위로 더 많이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 중앙보다는 좀 더 위쪽 앞에 질하고 요도가 더 많이 커버되도록 조금 올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이 커버가 되도록, 이 위 털인 데까지 커버가 되고, 이 뒤에가 좀 항문 쪽이 좀 적게 가도록 커버가 되게 생리대를 대는 것이 생리혈이 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생리대 교체 시간은 얼마냐? 지금 2~3시간이라고 써져 있는데, 생리대 2~3시간이면 만약에 일주일에 생리를 만약에 한 7일 한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리대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저는 하루에 한두 번이나 2~3번이면 될 것 같아요. 생리대 유통기한 보통 제조일로부터 3년이에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서 유통기한에서 넉넉한 걸 구매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조금씩 사는 게 좋겠죠. 생리대 보관 방법은 보통 이제 생리대를 넣기 위해서 전용 가방이 있는 게 좋아요. 생리대 딱 정리할 수 있는 가방이 있어서 그걸 어디다 딱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꺼내서 사용하기 쉽게 보통 화장실에 많이 두거든요. 화장실은 항상 샤워하면 그냥 뿌해지잖아요. 습기가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일회용 생리대가 펄포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포장이 손상이 되면 벌레가 들어오거나 습기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낮게 포장이 좋고, 이게 손상되지 않도록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방에다 놓고 생리대 갈 때 그 가방 갖고 가는 게 낫지, 화장실에다 생리대 가방을 놔두고 그걸 보관하는 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기 바로 전에 낱개 포장을 열어서 한 개씩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대 사용 중에 발진이나 염증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생리대는 사용하지 말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생리대로 바꿔보거나, 일회용 생리대를 자주 갈거나 이렇게 하면 피부 발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용 후에는 잘 싸서 휴지통에 버리는 게 좋은데, 그냥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 화장실이니까 여자만 들어오니까 실은 상관이 없지만 약간 눈살이 찌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쓴 생리대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게 에티켓이잖아요. 우리는 문화시민이죠. 하고 말아서 이렇게 버리거나, 이것도 이렇게 버리면 더 좋겠죠. 특히 남자랑 같이 집에서 쓰는 자기 집이라면 더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생리대는 크기가 있고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오버나이트는 이렇게 생리대 그 팬티나 이불을 적실 수 있기 때문에 밤사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포롱 긴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에서 40 있을 때 잠잘 때 쓰고요. 대형, 생리양이 많은 잠잘 때. 대형은 양이 많은 날. 중형은 양이 보통일 때. 그 다음에 팬티라이너는 평소에 냉이 많거나 생리 끈 무렵에. 그 외에 이제 산모용. 너무 이 오버나이트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산모용이나 팬티용. 팬티처럼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생리대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 보통 기저귀 입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생리대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산모용 패드 되게 길죠. 이거는 그냥 앞에서 뒤까지 다 막아줘요.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팬티를 넘어서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털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패드여서 생리 양이 많을 때 저는 이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중형 팬티라이너가 있는데, 여기가 뒷면이 아니라 여기 앞면으로 쓰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이걸 위쪽, 그러니까 이렇게 요도 쪽, 이걸 항문 쪽으로 하면 이게 위로 가니까 여기가 피가 더 많이 묻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중형이나 팬티라이너가 있는데, 팬티라이너는 뒤에 찍기가 있고 여기는 옆에서 이렇게 부착시켜주죠. 생리대를 빼면 이런 모양이에요. 1번이 흡수, 피가 나오면 여기 흡수가 되죠. 이 흡수된 것이 이 밑에를 통해서 팬티까지 젖지 않도록 흡수하게 되어 있고, 2번 사이트 궤도에 여기 약간 튀어나와 있죠. 생리혈이 바깥에 넘치지 않도록 약간 뚝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커버예요. 여기 살에 닿는 부분이고 면 재질처럼 부드러운 게 있고, 이렇게 살에 닿는 부위죠. 생리혈이 닿는 게 아니라 살에 닿는 부위. 4번은 날개죠. 여기는 몸을 움직여도 생리대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날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죠.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날개가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5번은 뒤에 접착면, 팬티에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팬티에 딱 고정시킨 다음에 이거를 날개를 팬티 뒤로 넣어가지고 딱 고정시키면 본인이 제 생리대에 맞게 쓸 수 있는데, 이 앞쪽이 저는 좀 길어야 된다는 거죠.
요드랑 항문이 이쪽이고 앞쪽인데 이게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게 고정을 시키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밤에 잘 때는 주로 오버나잇 수폴롱 긴 거 팬티형 생리대를 추천하고요. 특히 양이 많은 날 밤에 길이가 길어서 엉덩이까지 감싸주는 오버나이트를 수폴롱이나 팬티형 생리대를 하면 뭐 피가 안 묻고 안심하고 잘 수 있겠죠. 잠버릇이 나빠도 엉덩이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새지 않습니다. 생리대가 뭐 대형이냐 중형이냐 오버나잇이냐 이래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제 효율적으로 쓰려면 생리일과 생리에 따라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대부분 생리가 한 4일에서 7일인데 그 중에서 이틀째, 3일째가 가장 많거든요. 이틀째 가장 많은 때는 그 중형이나 이럴 때 밤에는 오버나잇이나 수포롱을 쓰는 게 좋겠죠. 생리용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날의 양에 맞춰서 본인이 선택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리량에 비해서 너무 양이 적거나 평소에 또 생리량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께 꼭 찾아와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생리량이 많은 날 낮용과 밤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낮에 쓸 수 있는 거죠. 보통 날개용으로 한 중형 정도, 밤에는 날개용으로 대형을 쓰게 되죠. 생리량이 많거나 적은 날 낮과 밤 활동 정도에 따라서 생리대를 골라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특히 운동량이 많은 날은 흡수력이 좋고 얇은 것을 쓰고 수영장에 가야 하거나 생리대를 할 수 없을 경우는 탐폰이나 생리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경했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 엄마가 빨래를 좀 한 수고를 덜었을 텐데 하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부탁드립니다. 구독